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몸은 좀 회복이 됐고요. 아유 시끄러워. 다시.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닐레호수 인근에 있는 낭쉐라는 지역인데, 낭쉐에서 양곤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했던 일행은 여기서 2-3일 정도에서 묵다 가신다고 해서 일단 저 혼자 나섰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도 아주 엉망인 상태에서 그냥 양곤행을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여기는 양곤 가는 버스 휴게소 다 식사하는 장소입니다. 컵라면을 내미니까 이렇게 물을 받아주네. 제스바 양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7시 10분. 완전히 껌껌합니다. 여기는 닐레호 낭쉐에서 여기까지 10시간 반 좀 준석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엄청 강하게 들어와요. 제가 있던 낭쉐 지역이 산적이 있는 곳이라 짐을 다 체크하는 것 같아. 2번, 3번. 특히 양곤 들어와서는 겹겹이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요, 미얀마 여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더월 염락입니다. 저는 지금 양곤 시내에 있습니다. 오전에 비가 좀 내렸고 비가 그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 주었습니다. 양곤은 바다와 접해 있어서 습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죠, 저 건물들이 다 저렇게 부식돼 있어요. 그리고 골목에 가면 곰팡내도 좀 심하고, 미얀마 일정을 진짜 중요한 일정을 남겨뒀는데 아웅산 기념관도 가보고, 이곳 미얀마 박물관도 가보고, 양곤 대학도 가보고, 미얀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제가 독서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을 좀 에? 낫 오픈? 오픈? 핫타임? 에? 낫 오픈? 여기는 양곤 시내에 있는 마반둘라 공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기다란 오벨리스크 같은 이 탑은 독립기념탑이고요. 원래 여기가 피체 스퀘어라는 공원이었습니다. 1863년부터 이 공원이 역사적으로 미얀마의 중요한 순간들을 이곳에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독립기념비의 초석은 독립하는 당시 우누 총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누 총리는 아웅산과 같이 양곤대학 출신으로 미얀마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운동권 학생이었죠. 하지만 대부분 암살되고 우누만 살아남아서 초대 총리를 지내게 됩니다. 영국 식민 시절에 이 양곤이 인도 식민지였죠. 인도 식민지. 이 미얀마에는 총독이 파견되지 않았고 인도의 총독이 같이 겸해서 통치했기 때문에 식민지의 식민지라고 봐야 되나? 참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1941년 12월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죠. 그 이후 일본은 파족지세였어요.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차례로 점령해 갔습니다. 특히 싱가포르가 중요했죠. 싱가포르는 일본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갈라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접수한 일본은 태국으로 들어가 미얀마로 북상을 했습니다. 내륙의 미얀마는 싱가포르 못지않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차지하면 중국과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 간의 버마로드를 끊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국민당 정권의 마지막 생명선을 끊어냄으로써 마침내 중국 내륙 정복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 100월만을 지나 인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미얀마 진격은 런던을 아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대 식민지였던 인도마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인도의 상실은 사실상 곧
대영 제국의 몰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국은 양곤에서 만달레이로 그리고 만달레이에서 인도의 아쌈으로 거듭 후퇴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영국의 모습도 아주 꼴불견이었죠. 런던의 자본가들은 아주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던 석유지대를 불질러 버렸어요. 추격하는 일본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1942년 8월에 양곤을 점령한 일본은 그 안에 몇몇 미얀마인들이 끼어 있어요. 맨 앞에 섰던 이가 아웅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윈이고, 아웅산은 그들 사이에 태자라고 불렸습니다. 미얀마어로 불꽃이라는 뜻이죠. 내윈도 개명한 이름이에요. 빛나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불꽃과 태양, 우길승천기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1940년 8월 14일에 양곤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1930년대 양곤대학의 학생운동 지도자였어요. 당시 영국이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미얀마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중국 땅으로 망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해방구였던 당시 마오쩌둥이 있었던 연안으로 갈 것을 고민하던 중에 일본인 한 장교가 그들을 발탁해서 일본으로 데려가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들이 당도한 도쿄는 우길승천기와 나치 깃발이 휘날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웅산을 발탁한 사람이 스즈키 게이지라는 일본인이었어요. 특무기구인 남기관의 기관장이었습니다. 미얀마 내부에서 영국에 저항할 수 있는 반군을 키우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은 아웅산은 장군으로 성장하고 독일과 일본을 모델로 삼은 강력한 국가 건설을 염원했던 거죠. 영국은 해가 지고 있었고 일본은 해가 뜨는 해였습니다. 아웅산은 기모노를 입고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 이름도 지었습니다. 사상 개조를 마치고 미얀마에 잔입을 했습니다. 진주만 공습 한 달 전에 태국 방콕을 거쳐서 미얀마로 들어옵니다. 비밀 공작도 개시했고요. 옛 학생운동권 동료들을 접촉했으며 30명의 최정예 집단인 30인의 지사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버마 독립의원군이 창설되었던 것이죠.